시작한 김에 그냥 하나 더 하려고요. 하나 지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상 발표가 났죠. 삼성 SDI하고 GM하고 그 GM의 그 제사 공장을 이제 엔솔이랑 하지 않고 삼성 SDI하고 짓는다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전지 폼팩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은 된 건 없습니다만, 뭐 대충들 예상하고 있는 게 중대형 각형 혹은 이제 중대형 원통형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작년 그 11월 한 20일 정도에 그 지진에서의 이하늘 기자님이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미 GM은 중대형 각형이랑 중대형 파우치 혼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현재 GM이 갖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 상에서 파우치나 각형을 혼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전지의 폼팩터에 관계없이 혼용을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조금 난감하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 단전지의 폼팩터의 나름대로의 특성이나 설계 형태가 한쪽 방향으로 모이고 있어서 그렇기도 해요. 원래 애초에 제가 뭐 몇 군데 나가서라든지 또는 기자님들이 연락이 오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배터리 전기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요 공급 측면에 있어가지고 공급이 달리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항상 배터리 쪽 벤더 자체를 소울 벤더로 가면은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세컨이나 서드 벤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체가 모든 전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까지는 배터리 전기차에 채용이 되는 단전지의 폼팩터라는 게 중대형 각형, 중대형 파우치, 그 다음에 소형 원통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셀 어떠한 특정 단전지를 쓰기 위해서 플랫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더듬어서 보시면은 다른 단전지 폼팩터를 가지고 단일 차종에서 쓸 수 있다라는 아주 가시적이면서도 확실한 성과가 나왔던 게 테슬라의 모델 3에서 그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테슬라가 18690을 시작을 해서 21700까지 이어지면서 소형 원통형을 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들어 왔다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던 방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단전지가 있고, 단전지를 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을 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가 몇 년 전이니까 한 3년 전인가요? 그 로이터에서 모델 3 관련해 가지고 단독 특종을 했을 때, 사실 그게 특종으로 나오기 전에 한 거짓 몇 개월 전인가 1년 전부터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이유는 로이터에서 그 특종을 일단 잡은 다음에 본인들도 그냥 보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로이터 쪽에서 저를 접촉을 했다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기술적으로 LFP 단전지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줬고, 특히 그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나 하면, 테슬라가 소형 원통형과 중대형 각형을 단일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동시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불명하겠고 실제 예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그걸 발생을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여기저기 보다 보면은 소위 파우치라고 부르는 이 단전지 형번 자체가 모양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먼저 원래 LG 엔솔이 중대형 파우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LG 엔솔에서 중대형 파우치를 가장 먼저 시작했을 때 LG 엔솔이 채택한 폼팩터는 어떤 폼팩터였나 하면요. 기존의 소형 파우치 셀을 크게 만든 형태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기존의 소형 파우치 셀은 양극 단자와 음극 단자, 즉 양극 탭 리드와 음극 탭 리드가 한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은 더 넓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속칭 A4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한쪽으로 양극 탭 리드와 음극 탭 리드가 다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게 자동차 제작사 쪽에서도 점점 배터리 전기차에 관련된 기술력이 올라가고 자기들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아 너무. 그러면서 어떤 형태를 요구하기 시작했나 하면은 양극 탭 리드와 음극 탭 리드가 한쪽으로 빠지지 않고 양쪽으로 빠지는 방식을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파우치 셀에서 탭이 양쪽으로 빠지는 이 형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는 어딘가 하면 일본의 애니시입니다. 애니시에서 탭을 양쪽으로 빼는 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 이 애니시가 나중에 닛산이랑 같이 AESC라는 배터리 제작 합자사를 만들었죠. 근데 그때 일화가 있는데 그때가 그 하와이였었던가 그 볼티모어였던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배터리 쪽 유명한 컨퍼런스에서 NEC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본 우리나라 소위 현업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탭을 바보같이 양쪽으로 빼냐고. 저러면 실링도 힘들고 셀 가능성도 높은데 하면서 흉을 보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파우치 셀을 하는 회사들이 초기에 A4 사이즈에서 양쪽 한쪽으로만 단방향으로만 양극 탭 리드와 음극 탭 리드를 빼던 방식에서 서로 마주 보는 양쪽 방향으로 양극 탭 리드와 음극 탭 리드를 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A4 같이 좀 가로 세로의 비가 거의 A4에 준하는 사이즈로 만들던 단계에서 이제는 폭이 좁아지면서 긴 셀로 바뀌었어요. 원래 A4 같은 형태일 때는 팩을 만들 때 이 단전지들을 차곡차곡 그냥 상자 쌓듯이 또는 종이 쌓듯이 쌓게 돼요. 근데 이렇게 폭이 좁아지고 길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셀을 쌓지 않고 세워서 놓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볼 때 뭘 보면 되나 하면은 파우치 셀의 폭과 원통형의 높이와 그 다음에 중대형 각형 같은 경우도 초기 중대형 각형은 단전지 크기가 컸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2018년이나 17년경에 각형을 하는 회사들도 갑자기 이제
각형 뭐 갑자기는 아니죠. 배터리 전기차 제조사에서 요청을 하니까 폼팩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짤뚱한 형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차근차근 벌어진 건가 하면 그러한 단전지의 폼팩터 변화가 미래에 있을 변화를 암시해 버린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배터리 제조사들이야 배터리 전기차 제작사들이 요청을 하니까 폼팩터를 바꾼 거고 그렇게 맞춰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제가 지금 이름을 붙인 건데 유니버셜한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차근차근 완성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쪽으로 간 회사들도 있지만 이제 차근차근 배터리 전기차 쪽에 회사들은 자기들이 개발을 한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특히 4680이라는 중대형 원통형까지 나온 입장에서 그리고 셀에서 모듈 그 다음에 팩으로 가는 이 기술에서 특히 각형 쪽에서 그 다음에 중대형 원통형 같이 이 둘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금속 캔 케이스로 되어 있는 단전지예요. 이런 단전지를 썼을 때 소위 셀2 팩, 그 다음에 셀2 카 혹은 셀2 셰시라고 부르는 형태로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은 중대형 각형, 중대형 파우치, 심지어 중대형 원통형까지도 하나의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니버셜한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저랑 통화를 한 기자님들은 종종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결국 GM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 쪽에서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합자사 자체를 할 때 자기들은 파우치 셀을 쓴다가 아니라 파우치뿐만 아니라 다른 단전지도 쓸 수 있다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미 진즉에 파우치하고 즉 중대형 파우치와 중대형 각형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모듈러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4680이라는 중대형 원통형까지 나오면서 이제 가장 최신의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제작사라면 이 세 가지 단전지를 다 쓸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각형의 높이, 그 다음에 4680 같은 중대형 원통형의 높이, 그 다음에 파우치 같은 경우는 파우치 폭, 이게 나중에 거의 동일하거나 흡사한 폼팩터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세 가지 단전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 뭐 하나의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그 팩 안에 여러 형태의 단전지를 혼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그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 하에서는 앞으로 4680 중대형 원통형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대형 각형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대형 파우치도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겠죠. 그리고 특히 중대형 원통형과 중대형 각형을 쓰는 경우는 셀2 팩과 셀2 셰시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중대형 원통형과 중대형 각형 같은 경우는 모듈을 쓰지 않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 가던 기술 개발 패턴에서 하나가 또 바뀝니다. 뭐랄까 용어 자체도 하나 살살 나오고 있죠. 스트럭처럴 셀이라고 해가지고 캔 케이스 자체가
기본적인 강성을 가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지금 파우치 쪽 진영에서도 자기들도 C2P와 C2C 해보겠다고 막 하잖아요. 파우치 쪽에서도 셀2 팩이나 셀2 셰시 또는 셀2 칼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파우치의 강도를 더 높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소형 파우치에서 중대형 파우치로 갈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소형 파우치 셀용 파우치를 가지고는 중대형에서 강도가 커버가 안 되니까 고강도 파우치라는 용어를 썼다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파우치 쪽에서 그것보다 강도가 높은 파우치를 써서 구조적인 안정성, 즉 치수 안정성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셀2 팩이나 셀2 셰시로 갔을 때 가장 불리한 단전지, 즉 단위 전지는 파우치예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대형 원통형하고 중대형 각형을 자기네들의 일종의 유니버셜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다가 쓸 때 메이저로 쓰는 것은 중대형 원통형인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중대형 각형을 메이저로 쓰겠다고 했고, 이제 여기에서 GM과 포드가 어느 단전지 폼팩터를 메이저로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파우치가 맞아요. 그런데 GM은 슬슬 이제 병용이 시작이 된 거고, 이제 포드도 어떻게 될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스텔란티스는 이미 자기들의 주종이 되는 단전지 폼팩터를 중대형 각형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쪽도 셀2 팩과 셀2 셰시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CATL하고 BYD가 시작한 셀2 팩과 셀2 셰시라는 게 정말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갖고 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셀2 팩과 셀2 셰시라는 것, 그러니까 CTP와 CTC라는 팩화 기술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었다면 중대형 각형과 중대형 원통형은 중대형 파우치 대비로 해서 뭐 팩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여전히 좀 열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에서 잘못 알려지고 잘못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최종적인 배터리 팩 에너지 밀도가 높다 낮다를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틀린 정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대형 각형, 중대형 파우치, 중대형 원통형이 있을 때 단전지 기준으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기술은요, 원통형이에요. 파우치 아니에요. 원래 순서는 원통형, 파우치, 각형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팩화 시켰을 때 모듈이 존재하는 시스템에서는 파우치가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원통형 정도고, 그 다음이 각형 정도였는데, 이게 셀2 팩과 셀2 셰시 기술이 채용된다고 이야기가 되는 순간 팩의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파우치 쪽이 갖고 있던 장점이 지금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3개 폼팩터 간에 또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생산성이라든지 전지 단가를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제일 유리한 거는 중대형 원통형이에요. 그리고 소형 원통형 때부터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전지 간의 편차라든지 치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게 원통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앞선 그 유튜버
비디오 클립에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2003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정책이라든지 국가 R&D 과제 총괄하고 제가 다 세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제1과제로 세팅을 했었던 게 소형 원통형이고, 제2과제가 중대형 파우치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소형 원통형 이미 한물 간 건데 왜 하냐고 막 그랬다고요. 그때 소형 원통형 주관사가 된 배터리 제조사 쪽에다가 제가 그때 딱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로 배터리 전기차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과제 책임자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소형 원통형으로 배터리 전기차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좀 그래요.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데 R&D 쪽이나 제품 쪽은 모른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유니버셜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이제 앞으로 아주 핫한 아이템이 될 거고, 배터리 전기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제 저 3개 단전지 폼팩터를 자기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파우치 셀 진영에서도 그동안 자기들이 공략하지 못했던 쪽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비디오 클립에서는 일단 얘기를 드리는 게, 단전지 폼팩터만 기준으로 해서 유니버셜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 단순하게 단전지 폼팩터 뿐만 아니라 셀 케미스트리까지 들어가면 이제부터 아주 암담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오히려 이 유니버셜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 때문에 기존에는 침투하지 못했던 배터리 제조사의 중대형 각형이나 특히 LFP 기반의 중대형 각형이 여러 회사에 침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셀2팩이랑 셀2 셋이 개발하고 있어요. 셀2팩과 셀2 셋이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의 배터리 전기차를 하는 회사들은 모두 관심을 갖고 모두 해보고 있는, 그리고 모두 채용할 의지가 있고 의향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2팩, 셀2 셋이 같은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하고 이런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중국에서 인식이 되게 된 이유가,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설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에 그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산업부, 그때 환경부도 있었던가? 하고 그때 그 신규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을 설계하는 것에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갔었을 때 뭐 대다수의 사람이 조용히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제가 컬럼도 하나 썼죠.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특히 이게 설계를 멍청하게 하면은 망한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설계가 잘 됐다고 제 얘기를 했고, 특히 어떤 면에서 설계가 잘 됐나 하면은 기술 개발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잘 됐었어요. 그래서 셀2 팩이라든지 셀2 셋이 같은 기술이 개발되도록 유인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보조금을 줄 때 기준 자체가 팩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주게 되면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제조사들이 기술을 개발할 때 팩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바로 정부 정책이 예산을 뿌리면서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삼성 SDI와 GM과의 합작 공장의 소식은 이미 작년에 그 GDnet 이하늘 기자님이 저한테 물어봐서 22년 11월 22일에 나갔던 기사 내용이었고, 그때 이것은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들도 사이에 또 괜히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음해하고 하는 그런 일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